무언가를 대대손손 남긴다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게 있을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고 그런데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남긴다면 의미 있게 남겨야겠죠? 뭐 다 싫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 위인들처럼 뜻깊게 남기고 싶어지네요. 어쨌든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의미 있게 대대손손 남기려면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숨쉬며 공존하는 광활한 자연을 후손에게 잘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 안 해도 자연이니까 알아서 천년만년 잘 가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세계 자연유산. 어디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자연유산을 찾으러 저와 함께 지식캠핑 떠나보실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캠핑입니다. 요즘 들어 더욱 부각되는 이상기온현상, 자연재해들, 빙하가 녹고 이런 게 다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공기와 산, 바람, 물 등 아름다운 자연을 그야말로 공짜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히 잘 사용하고 후손들에게 또 잘 물려줄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좀 더 두 눈 부릅뜨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며 소중히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 제정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은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자연이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산인데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답니다. 세계유산 등재가 시작된 건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집트에서 아스완 하이댐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댐이 완성되면 댐의 수몰 지역 안에 있는 누비아 유적은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되었죠. 이에 유네스코는 누비아 유적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호소하며 신전을 옮기고 지키는데 이를 계기로 세계 문화, 자연유산들을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1972년 11월 16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17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약, 즉 세계유산 조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요. 그렇게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 12개 자연, 문화유산이 세계유산 목록에 처음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든 게 맞나 싶은 놀라운 작품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대운하라든지 예수의 탄생지 베들레헴도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은 세계 자연유산인데요. 전 세계 곳곳의 세계 자연유산이냐? 아닙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세계 자연유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눌 겁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가 있다는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같은 그런 놀라운 세계 자연유산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니 실화냐고요? 실화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첫 번째 세계 자연유산은 2007년 7월 2일 등재된 총 면적 18,846헥타르 규모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입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아름다운 자연의 보존 상태가 뛰어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가본 분들 아시겠지만 그 자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다양한 희귀생물과 멸종 위기의 동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거기다 화산섬인 제주도는 오름과 용암 동굴 등 화산 지형이 많아 지질과 지형학적으로 연구 가치가 높은 곳이기도 하죠. 사실 제주도는 전체가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네스코에서는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또 검은 오름 용암 동굴 지역 이렇게 세 곳을 지정하여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한라산부터 살짝 살펴볼까요?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 여러 번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이죠. 이 화산섬 제주도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한라산입니다. 제주도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한라산은 해발 1950m로 우리나라에서 백두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산이죠. 한라산의 한자어는 은하수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뭔가 신령한 기운이 가득하달까? 한라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식물이 한라산에 얼마나 많은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네스코 자료에 의하면 한라산에는 동물 1179종과 식물 1565종이 있다네요. 그리고 성산일출봉,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성산일출봉은 오래전부터 동해에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하기에 딱 안성맞춤인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가 뜨는 화산섬 혹은 해 뜨는 오름으로 알려진 성산일출봉은 높이가 182m로 바다에서 곧장 솟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산 속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산들은 대부분 바닷속에 잠겨 있는데 성산 일출봉은 드물게 바다 위로 솟아 있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달까? 성산 일출봉이 생성된 시기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지만 대략 12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 사이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자연의 힘 앞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성산 일출봉 중앙에는 지름이 400m나 되는 제법 넓고 평탄한 화구가 있는데요. 이 중앙 화구를 중심으로 바다 쪽에 99개의 작은 바위 봉우리가 있어서 마치 왕관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자연에 마치 왕관을 씌워준 듯한 하늘의 섭리, 놀랍고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계 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의 마지막 부분인 검은 오름 용암 동굴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 사이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색상과 다양한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연출을 누가 한 건가? 대단한 능력자이십니다. 검은 오름 용암 동굴에는 김영굴, 당첨을 동굴, 만장굴, 뱅디굴, 용천 동굴 등 다양한 동굴이 있는데요. 그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 동북 쪽의 만장굴입니다. 만장굴은 총 길이 8,928m, 천장 높이 약 30m로 길이와 규모 모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만장굴 안에는 다양한 석회석과 돌 기둥이 있는데요. 이런 신비롭고 아름다운 동굴 내부는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난 침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웅장한 자연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잘 보존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계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이거 하나인가? 뭐 하나라도 어딥니까? 하나라도 잘 키워야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 굉장한 쾌거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난 7월 26일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했습니다.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등재된 지 14년 만에 너무나 멋진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게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한국의 갯벌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하였죠. 그래서 2019년 1월에 등재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현장 실사와 전문가 탁상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에서 한국의 갯벌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몇 년을 노력했는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대로 탈락인 건가? 했지만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반려 의견이 나왔지만 등재된 건 세계유산 등재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네요. 그러면 한국의 갯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면요. 충남의 서천갯벌, 전북의 고창갯벌, 전남의 신안갯벌, 전남의 보성, 순천갯벌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척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그간 우리나라 갯벌은 개발 논리에 파묻혀 그 가치가 저평가됐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나면 드러나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시각 때문에 방조제를 쌓아 무분별하게 개발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갯벌은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연안 해양 생물의 70%가 서식하고 육지로부터 흘러오는 폐수를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간척 사업을 금지하고 갯벌 복원 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럼 이번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갯벌 4군데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서천갯벌은 충남 서천군 서면과 장항읍, 송림리 일대의 연안습지이고 금강 하구에 인접한 갯벌입니다. 넓적부리 도요 등 바다새 23종의 터전이며 갈대, 천일사초, 해홍나물 등 다양한 염생식물과 사구식물 44종이 서식하고 있어요.
또한 뻘과 모래가 적절히 조합을 이루고 있어 풍부한 수산자원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죠. 그리고 고창갯벌은요,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있는데요. 내륙 습지와 갯벌이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퇴적물과 풍부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생태계 환경입니다. 멸종위기 생물 3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들이 고창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안갯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섬과 섬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 목록 14종을 비롯해 5만 개가 넘는 개체들이 신안갯벌을 방문하며 살고 있다고 하죠. 마지막 고성 순천갯벌은요. 우선 순천만은 연안습지 최초로 국제습지보호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등록될 정도로 이미 가치를 인정받은 곳인데요. 총 면적이 2,700헥타르나 되고 이중 갯벌은 2,160헥타르입니다. 거대한 면적만큼 굴, 바지락, 홍합 등의 조개류와 새우, 게 등의 갑각류를 비롯해 짱뚱어, 광어 등의 다양한 어종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보성갯벌 역시 순천만과 인접한 자연의 보고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보고 또 봐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우리나라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시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 가꾸고 보존해야겠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갯벌 보러 가고 싶어지네요. 우리나라 속 세계 자연유산을 찾아 떠난 지식캠핑 재미있으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지식캠핑의 핑직이었습니다.